토트넘의 경기력이 다소 답답하지만 나는 손흥민을 놓칠 수 없어요. 만약 내가 그와 함께 경기한다면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토트넘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오랜 기간 많은 기록을 세운 손 케인 듀오의 해리 케인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과의 계약 연장 대신 우승 가능한 팀으로의 이적을 희망했죠. 토트넘도 케인을 최고 가격에 팔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판단하여 바이에른 뮌헨과의 이적 협상을 지속했어요. 마침내 지난 8월 11일 토트넘 경영진은 케인의 이적료 조건을 충족시키며 갑작스럽게 바이에른 뮌헨행을 발표했어요.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 케인은 토트넘 팬들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채 항공편으로 뮌헨으로 떠나야 했죠. 작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에릭 다이어가 임대로 토트넘을 떠난 지 정확히 1년 만에 케인은 다이어와 함께 토트넘 경기장에 돌아왔습니다. 토트넘의 전설 레들리 킴은 최근 몇 년간 큰 기여를 한 두 선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케인의 갑작스러운 이별로 인한 슬픔을 덜어주었죠. 케인은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없었지만 이 행사가 어느 정도 그의 마음을 치유했어요. 케인은 토트넘에서 435경기 출전해 280골을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최다 득점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케인은 분데스리가 최강 클럽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며 토트넘의 선수들과 맞붙게 됐죠. 이는 토트넘 팬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의 축구 팬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작년 시즌 케인의 대체자로 선정된 히샤를리송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임시 스트라이커로 사용하여 프리미어리그 5위를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은 유럽 대회 참가 자격을 얻었지만 왼쪽 위머로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해 본머스의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란케를 정식으로 영입했습니다. 솔란케의 영입 발표가 나온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아 그는 토트넘 경기장에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를 관람했어요. 더욱이 솔란케와 그의 경쟁자인 히샤를리송이 함께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이 큰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솔란케는 토트넘의 답답한 경기력을 보고 침울한 표정을 지었죠. 결국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그는 토트넘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모든 순간 빛났던 손흥민의 침착함과 재능을 찬양했습니다. 솔란케는 손흥민과 함께 뛰면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는 토트넘 팬들의 큰 기대를 모은 발언이었죠. 첫 경기 관람에서 솔란케가 어떤 말을 했는지 포트볼 체커가 더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마 2017년 한국에서 열린 U20 월드컵에서 우승한 잉글랜드 대표팀 멤버였던 솔란케는 첼시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2014년 10월 NK 마리보르와의 경기에서 첼시 최연소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큰 기대를 받는 잉글랜드 축구의 유망주로 여겨졌어요. 네덜란드 리그 임대 생활을 거친 후 리버풀로 이적했고 결국 본머스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본머스에서 솔란케는 모든 대회를 통틀어 총 216경기에 출전하여 37골을 기록하며 주축 선수로 자리 잡았죠.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19골을 기록하며 득점 순위 상위권에 포함되었습니다. 토트넘 경영진은 솔란케의 큰 잠재력을 인식하고 클럽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지불하여 그를 영입했어요. 토트넘 팬들 또한 즉시 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 솔란케의 합류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인 리오 퍼디난드는 솔란케와 손흥민의 3호 보완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이 둘의 조합이 손 케인 듀오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솔란케의 뛰어난 체격과 헤딩 능력은 상대 수비수를 묶어두어 손흥민이 윙이나 뒷공간으로 침투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 높은 압박 능력으로 돋보이며 이는 상대의 빌드업을 끊거나 실수를 유발해 빠른 반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손흥민만이 토트넘의 높은 압박에 참여했었지만 솔란케도 여기에 가담한다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걱정되는 점은 손흥민의 속도와 솔란케의 체격의 조합입니다. 손흥민의 드리블과 속도, 그리고 솔란케의 피지컬이 결합되면 이 둘은 서로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속도로 상대를 제치고 솔란케에게 패스하거나 솔란케는 뛰어난 체력을 이용해 상대를 압도한 후 다시 손흥민에게 연결할 수 있어요. 이는 매우 뛰어난 호흡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새로운 시즌에서 두 선수의 조합에 대한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솔랑케는 토트넘의 신입 선수로 첫 경기를 관람한 후 같은 감정을 공유했어요. 경기가 끝난 후 솔랑케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점유율로 공격을 펼치기 위해 수비 라인을 올리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그나브리 같은 빠른 선수들이 역습 상황에서 윙을 돌파하면 토트넘 수비에는 그와 맞설 수 있는 속도를 가진 선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비에는 많은 약점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격 부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왼쪽 윙에서 상대의 수비 라인을 뚫었고 바이에른 미넨의 수비수들은 거의 그와 맞설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의 유연한 왼발 사용 능력은 수비수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제가 중앙 수비수를 묶어두고 페널티 박스 내 약간의 공간만 열어준다면 손흥민은 언제든지 골을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저는 토트넘의 중앙 공격수로서 손흥민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 명확히 그려보았습니다. 제가 높은 압박에 가담할 때 손흥민이 기회를 얻으면 저도 윙에서 기회를 얻게 될 겁니다. 이번 시즌 저는 손흥민의 크로스로부터 골을 넣고 반대로 손흥민은 제 높은 압박으로부터 많은 골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득점왕은 우리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트넘 팬들이 손 케인 듀오의 강력한 공격력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케인의 자리를 대신하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는 손흥민에게 배워가며 호흡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솔랑케의 결의에 찬 발언은 토트넘 팬들을 매우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손흥민과 토트넘 선수들은 프리시즌 공식 경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그들은 충분한 휴식과 훈련을 통해 새로운 시즌에 함께 뛰게 될 신입 선수들과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축구 뉴스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